스카이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개국어 내신팀의 윤관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 박민규 작가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요, 서술상의 특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실 박민규 작가는 선생님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문체의 특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소설에서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드러나는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나라는 사람,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사회 상황이 어떤 것인지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소제목 나의 산수, 그리고 여기서 나의 산수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이 나의 산수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보니까요, 화성인들은 좋겠다. 뭐야, 그럼 뭐야, 외계인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지구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지구에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싫다는 얘기죠. 현실에 대한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나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은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고요, 현재 방학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방학 때 되면 여러분은 보통 공부를 하죠.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긴긴 여름 여러 일터를 전전했대요. 주유소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날은 더워, 일은 힘들어, 그 현실에 대한 불만을 화성인들은 좋겠다. 왜? 이렇게 덥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화성에는 주유소나 편의점이 없겠죠.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좀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좀 재밌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소설의 중요한 문체상 특징인데요, 마지막 부분 볼까요? 덥지도 않고 멀고 먼 화성. 이 소설은요, 이렇게 쉼표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인물의 내면 심리라든가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름이 그러했다는 생각이다. 주유소에서 시간당 1,500원, 편의점에서 1,000원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 2018년 그 최저임금이 7,530원 뭐 이 정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이 소설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급료, 그러니까 날은 더워, 일은 힘들어, 근데 돈도 많이 못 벌어.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편의점 사장은 이러면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거. 세상을 배운다고 말했지만 2,000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아니, 그러면 좀 주는 김에 월급 좀 올려주면 안 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야, 그럼 당신 자식은 왜 팍팍 주는데 나한테는 조금 주면서. 그래서 봅시다. 글쎄 1,000원이라니 덥기만 덥고 짜디짠 치고. 자, 이 소설은요, 그 청소년이 좀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마지막에 덥고 짠치고 좀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군요.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코치형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이 코치형, 원래 아는 동네 형 같은 사람인데요, 나에게 아르바이트, 자, 지금 일했던 주유소나 편의점이 아닌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물입니다. 자, 찾아와서 물어보죠. 야, 일하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좋아요. 근데 이 소설의 또 표현상 특징, 여기는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떠냐? 이 부분은 코치의 말이에요. 코치형의 말이에요. 그리고 좋아요, 이거는 나의 대답이죠. 근데 원래는 여기 따옴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따옴표.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은 인물 간의 대화에 따옴표가 안 나와 있다는 게 좀 독특한 점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소설은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 심리, 특히 나의 심리, 내면 심리가 소설의 주된 내용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편의점에 왔는데 나는 카프리선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요즘도 파는 음료수죠. 근데 거기서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25분입니다. 무슨 얘기죠? 시급의 25분. 그러니까 카프리선 하나를 먹으려면 내가 25분을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좀 재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코치형이 나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하기 전에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코치형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형이라는 데는 사장의 꼴통이라서 말이야. 오늘도 여자의 허벅지 만져주면 이거 그 성추행이잖아요. 그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되고 말고를 떠나서 만진다면 10,000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생각했다. 만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고작 1,000원을 주는 게 나쁜 짓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추행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적게 준 게 문제다.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 돈의 가치를 좀 우선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야, 코치 형 얘기죠. 너 푸시업 잘하냐? 팔굽혀펴기죠. 이걸 왜 잘하냐?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줄 건데 페이가 시간당 3,000원. 아까 전에 이 편의점은 얼마라고 그랬죠? 시간당 1,000원인데 시간당 3,000원, 3배예요. 근데 몸이 힘들대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귀가 확 뚫리는 기분, 귀가 솔깃한 거죠. 왜? 나는 지금 여기서 적은 시급 때문에 좀 불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3배를 벌 수가 있대. 아니,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있어?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순간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냐? 수성과 금성과 지구를 떠나 비로소 화성에 다다른 태양광성이 나 같은 기분일까? 결국 무슨 얘기야? 야, 이 지구를 떠나서 기분이 우주로 날아간 것 같다. 왜? 돈 많이 준다는 그런 일자리를 소개를 받았으니까. 자, 역시 좀 재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구여 안녕, 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낱말인데요. 지금 여러분은 모를 텐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지하철,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지하철엔 사람이 많이 몰리죠. 그런데 푸시맨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 승객들이 그 지하철에 타는데 사람이 많으면 문이 안 닫히겠죠. 그럼 밖에서 그 승객들을 안으로 빡 밀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래야 문이 닫히니까. 요즘 같으면 이거 좀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옛날에는 그런 푸시맨이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에 사람을 최대한 많이 태워야 되니까 인권 침해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좋은 점, 전철을 공짜로 타고요, 팔 힘이 세지고 다른 알바에 지장을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침에 가서 그 일을 하고 나머지 뭐 주유소, 편의점 일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 공사, 뭐 지하철 공사 소속이냐, 집을 확실하지, 돈 확실히 주고, 운동이 되니 밥맛도 좋고, 그리고 주유소 일도 계속하고. 그런데 나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보다 3,000원이었다. 시급 3,000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나라는 애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왜 이렇게 자꾸 돈 하게 되는 걸까? 자,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코치 형이 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난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산수였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산수. 그 요즘에는 다 수학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뭐 덧셈 뺄셈 이런 걸 산수, 그리고 중학교 가서 뭐 수학 이렇게 배웠거든요. 요즘은 다 수학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근데 이 산수는 나의 처지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런 처지에 적응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낱말이기 때문에 꼭 의미를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미안하구나. 아니, 뭐가 미안해? 박민규 작가 소설이 좀 이런 식이에요. 전개가 좀 생뚱맞아요.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얘기로 넘어가고, 무슨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처음 읽어보면 뭔 소설이 이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생각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돌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계속 공부에 대한 생각만 하나요? 인터넷 강의를 딱 보다가 갑자기 아이 배고파, 이따 뭐 먹지? 라면이나 먹을까? 뭐 이런 딴 생각하잖아요. 그런 인물의 심리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좀 생뚱맞은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박민규 작가 문체의 특징입니다. 자,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또 그 소리. 내가 일만 한다면 늘 같은 소리였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다니는 자식이 그냥 학교만 다니고
아버지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공부만 하게 했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이 어린아이들을 일하게 만든 게 그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나이 45세 시간당 3,500원. 그것이 아버지의 산수. 여기서 말하는 산수는 그 인물의 처지라고 그랬죠. 나의 산수는 여기서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처지. 아버지의 산수는 나이가 45인데 시간당 3,500원밖에 못 버는 처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갑자기 좀 그 태도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아버지 일하시는 그 직장에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중학생 때 일이었대요. 그럼 이 소설은 지금 현재 나의 얘기를 하다가 중학생 때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시간 순서가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잖아요. 소설의 특징,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군요. 여기서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 회사를 찾아갔는데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 그런데 사무실이 어떻대요?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둑한 복도, 형광등과 칠이 벗겨진 목조임은 혹시 외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을씨능스러운 곳.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이 굉장히 좀 열악한 곳이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데서 일하고 계셨단 말인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그 전까지 나는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어도 제법 메탈리카 같은 걸 듣던 시절이었다. 여러분 아마 메탈리카를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락 그룹인데요. 여기 그 뭐 자습서에도 나와 있죠. 1981년 LA에서 결성된 헤비 메탈 그룹. 대표곡은 마스터 오브 퍼펫, 엔터 샌드맨 등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찾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상은 뭔가 ESP, 플라잉 V, 이거 기타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나름대로 그 전에는 난 넉넉하진 않지만 이런 좀 외국 음악도 듣고 나름대로 뭐 즐긴 건 즐기는 그런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온 얼굴의 아버지가 갸냘픈 표정으로 사물을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열악한 사무실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용돈 좀 줘 이런 말을 못하게 됐고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된 계기는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부터다 라는 거 꼭 좀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원래 나는 노는 편이었는데 그날 이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뭐죠? 아버지의 초라한 삶을 목격한,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한 날부터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됐대요.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산수, 나의 산수 같은 것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나의 처지를 인식했다는 거죠. 결국 나는 가난한 집 아이다.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나의 산수를 깨달은 다음부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친구들은 아직 좀 철이 안 들었어요. 야, 세상은 한 방이야. 어울리던 친구들이 하는 말인데 나는 알고 있었다. 이들도 나 같은 산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니들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근데 친구들이 얼마나 철이 없냐? 그럼 넌 뭘 할 건데? 나? 요새는 연예계가 어떨까 싶어. 참고로 여러분들, 연예인이 돼서 성공한다는 건요, 성공한다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로 성공한 것보다 100배는 어렵다는 거. 지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인생은 한 방에 연예인이 어떨까? 그거에 비해서 나는 그런 세상을 좀 일찍 아는 거죠. 아버지가 얼만큼 힘들게 사시는가를 목격한 다음부터 내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인간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자, 산수란 말이 자꾸 나오죠. 산수. 여기서 나만의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처지, 이런 얘기인데, 물론 세상엔 수학 정도가 필요한 인생도 있겠지만, 자, 산수와 수학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산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인데, 수학은 뭐 방정식 뭐 이런 거, 뭐 기하와 벡터 뭐 이런 거 수학이라고 하죠. 이거는 상위 계층이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삶은 산수에서 끝장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위층이 되지 못한다.
가난한 처지에서 머물다가 결국 생을 마감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에 대한 그런 조금 좀 부정적인 시각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날, 나는 여기서 그날이 무슨 날? 아버지 회사에 도시락을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얼만큼 힘들게 일하시는가를 목격한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거나 그 연산 계산의 답을 보았거나 혹은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가난은 대를 이어서 반복이 되죠. 아버지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도 결국은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자 집에 태어나면 부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셈이죠. 자,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 그러니까 그 처지, 산수를 받는다가 무슨 얘기야? 그 아버지의 처지를 결국 나도 물려받는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요즘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느낌만으로 나는 아버지 돈 좀 줘 같은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태도가 바뀐 거죠. 철이 들은 거죠.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라는 현실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체가 너무 발랄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보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다라는 거,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근데 그거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현실을 부정적으로 풍자하기 위한 그런 문체라는 거, 그러니까 비판 정신을 잃고 있지는 않다는 거, 이건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 교과서 수록 부분인데, 뒷부분 보면은요, 나는 결국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와중에 집은 점점 어려워져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요. 아버지가 가출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태어나고 할머니 요양원 가고 굉장히 그런 힘든 상황이 되겠는데요.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느 날 나는 푸시맨 일을 하는데 지하철에서 기린을 만나요. 기린?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 기린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린한테, 아버지, 여기서 아까 얘기한 엄마는 지금 할머니 요양원을 갔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린이 갑자기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걸로 끝나요. 좀 황당한 결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환상적, 실제로 기린이 뭐 지하철을 탈 리가 없잖아요. 환상적 결말철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환상적으로 결말을 처리한 이유는요, 여기서 그 현실적인 논리를 통해서는 이런 가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라는 거,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집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린을 보고 아버지라 생각하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 아버지는 그런 자본주의, 아버지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박봉의 월급에 시달리면서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런 자본주의의 그 체계에서 결국 탈출한 인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 정리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현대소설 단편소설이고요. 풍자적이라고 그러는데 뭘 풍자하느냐?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풍자하고요. 희극적,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내용일 수 있지만 그걸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환상적, 이거는 결말 처리 부분에 대한 특징이에요. 뭐 기린이 지하철을 타는 거는 뭐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 이게 소설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하는 특징이요, 재치 있는 표현, 개성적인 문체로 희극적인 재미를 준다. 심각한 내용일 수 있지만 좀 재밌는 표현을 통해서 희극적인 재미를 준다는 거고요. 문단이나 문장보를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한다. 특히 쉼표를 많이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환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결말, 아까 전에 기린을 보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대화에 별도 표기 없이, 다시 말해 큰 따옴표가 없죠. 큰 따옴표가 없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대화가 그 본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인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봤던 거, 여기서 이것만은 꼭에서요, 서술상의 특징, 일단 중간중간에 재치 있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
재치 있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쉼표를 반복해서 여기서 뭔가 좀 리듬감 느껴지게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작품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상황은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가난이 되물림되는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산수는 여기서 가난한 나의 처지 혹은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